안녕하세요. 오늘 다 들고 계시네요.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극장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30회 부산국제영화제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영화평론가 오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를 한번 하고 오늘 불때 인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 게스트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슈팅님, 김유정 배우님, 김영석 배우님, 김도훈 배우님, 김민정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짧게 인사를 좀 하고 저희가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애하는 X 책임 프로듀서 김윤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가진 김미정입니다. 네, 저는 윤준서 역할을 맡은 배우 김영태입니다. 네, 김재호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신성희 역을 연기한 김희경입니다. 네, 아까 저 스크린에서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대 위에 딱 올라오는 거 조금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게 지금 뒤에 드라마가 언제 더 나온다고 했죠? 11월 6일입니다. 그렇죠. 11월 6일이 되면 이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빌드업에 가깝고 이 다음에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스포일러를 피해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때까지는 스포일러 조금 피해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끼어들고 싶은 타이밍이 있으면 끼어들고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먼저 넘기도록 할게요. 손을 드시면 마이크가 갈 텐데 어떤 분한테 질문하는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바로 받아볼게요. 저쪽에 지금 김도훈을 들고 계속 제일 먼저 드신 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네, 저 김도훈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극중에서 소시오패스 배가진을 도와준 조력자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배우가 그 아진이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첫 촬영이랑 마지막 촬영까지 촬영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재호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지점이 제일 재밌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진이의 절대적인 조력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1, 2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호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재호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배가진이라는 인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진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만 돕게 되고 아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특히 그 2부였나요? 재호가 아진이의 장부를 잃어버리고 이제 학교 뒤편에서 아진이랑 이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재호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근데 이제 아진이가 이제 재호한테 너 쓸모없지 않아. 적어도 나한테는 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게 아마 재호한테는 자기가 처음 듣는 말이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대사였을 거고, 그리고 실제 그 씬을 찍을 때 진짜로 유정 배우가 그 말을 해줄 때 저도 모르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재호를 연기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지점. 제일 재밌었던 지점. 늘 너무 재밌었는데 당연히 여기 모든 배우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다 너무 재밌었고, 근데 또 특히 이제 11월 6일 이후에 공개되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준서와의 케미도 또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그걸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이 됐을까요?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 중반에 두 번째 열에서 네, 거기 손 좀 계속 들고 계시면 마이크 갑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김유정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네. 네, 신한의 X에서 이제 소시오패스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은 드라마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소시오패스라고 소개를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작이 있는 거를 아실 테지만 그 원작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소시오패스라는 그 단어나 표현에 국한되기보다는 어떤 아진이의 인생에 관한 여정에 관한 이 여정을 이제 견뎌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극한으로 치닫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조금 많이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서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은복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진이한테 제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문도 많이 구했고요.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랑 네, 그런 분들께 제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전에 준비를 좀 많이 했어서 오히려 촬영하면서는 굉장히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감정이 격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좀 자주 느꼈었던 작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제 집에 가서 잠깐 궁금했어요. 백아진이라는 캐릭터가 끌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서 겁도 나셨을 것 같고 용기도 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는 친애하는 X에 무엇이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줬을까요? 이은복 감독님이요. 네, 그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설명도 충분히 해주셔서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함께 하면서 이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배운 점도 많았어가지고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복 감독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나 미스터 선샤인을 만든 위대한 감독님인데 이번에 TV가고 첫 번째로 작업을 하셨던 건데요. 김윤희 CP님은 같이 작업하기 어떠셨어요? 저도 이번이 이은복 감독님과 처음 작업인데요. 어떤 작품이든지 그러니까 그 종이에 써 있는 글을 이제 이 실사로 재현을 하는 연출이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 그 실사로 이렇게 재현을 하시는 것들에서 본인이 이제 감독님들만이 갖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여러 가지 그런 연출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연출자분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진이라는 캐릭터가 재밌어서 이 작품을 고르셨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진이를 사랑하는 두 남자와의 관계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는 이 아진이라는 캐릭터의 이 여자애가
그 살아가는 이 인생을 되게 미스테리한 시선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애가 왜 저렇게 살까? 저 여자애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그거를 되게 이 균형감을 잃지 않으셨어요. 어느 한쪽 뭐 선이나 악으로 이렇게 몰아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중간에서 경계에서 이제 선을 타게,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 선을 타게 만드는 이 균형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각 프레임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요만큼만 보여주시고 마시는 건 되게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리지?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다. 질문을 다시 다 받아볼까요? 저희 이 파란 옷 입으신 분 바로 해볼게요. 저는 내 배우님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이 친애하는 X를 통해서 이제 배우로서의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친애하는 X가 여러분의 배우 인생에서 차지하게 되는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는 가장 제가 제목대로 친애하는 캐릭터이지만 가장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캐릭터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배우로서 연기를 하다 보면 캐릭터를 제가 완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관객들을 이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제 아진이라는 친구를 연기할 때 굉장히 그 선을 타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여지기에도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아진이는 정말 모르겠어 이런 말을 아직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지만 잘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캐릭터를 처음 맡아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또 굉장히 제일 좀 어둡고 좀 우울한 면이 있었던 캐릭터 같은데 그만큼 되게 깊이감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캐릭터로 기억될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너무나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너무 참여하게 되면 너무 영광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작품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제작진 분들과 이런 대본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연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제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 자기 세계 안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과감 없이 감정을 드러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기했을 때 너무 사실 어느 정도의까지의 선으로 연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걸 감독님께서 딱 잡아주시면서 함께 작업했던 그런 순간들이 제일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고 또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연이 돼서 앞으로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또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김희경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친애하는 X를 통해서 연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매력적인 악역이 정말 빌런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시겠지 설마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나올 거야라고 그래서 웹툰을 봐야 되나 이야기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연진이가 되셔주세요. 여기 중간 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방식으로 이제 아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재호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아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준성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성선설에 가깝게 보이는데 재호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요? 저한테 굉장히 멋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멋있는 질문을 저한테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글쎄요, 재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재호는 그냥 눈앞에 놓인 대로 행동을 했을 것 같고 뭐 인간이 처음부터 나쁘게 태어났다, 착하게 태어났다 스스로도 그거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호는 아진이를 너 잘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너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해야지.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안 해야지. 라는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재호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거 판단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준서 캐릭터가 그 판단 사이에서 고민을 할 텐데 맞죠? 네, 제가 중간에 심판자 역할을 좀 제가 좀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 느끼신 뭔가 모호하게 헷갈리고 사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 주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대표해서 표현해주는 캐릭터가 준서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진이라는 그 여자아이를 중심으로 두 남자아이들은 그 아진이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고 그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서는 아진이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아진이를 막아야지만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호는 아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되게 묘하게 삼각관계 같으면서도 셋이 되게 공생을 해요. 그들의 그 셋의 공생도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진이와 아진이를 사랑하는 남자들 그들의 방식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성악설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다면 사실은 그거는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과연 사람은 선할까? 과연 악할까? 혹은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가진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드라마의 재미있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여기 네, 계속 들고 계세요. 네 번째 줄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 배우 팬이어서 사실 이 드라마를 선택해서 보게 됐는데요. 네, 질문은 시피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 어제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숙소 돌아가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여쭙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시피님이 제일 대답 잘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 원작을 19년도에 봤었어요. 그때는 이걸 보면서 배가진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25년도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다시 원작을 봤을 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 1위에 나왔을 때도 배수빈 배우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걔는 건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아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뭐 욕망에 이렇게 가까운 걸 표현하는 여자 캐릭터들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망하기를 원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시원하게 좀 통렬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겨라 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각색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뭐 후반부에 가서 뭐 이 드라마가 주는 어떤 메시지의 정체성이 뭐 요런 시대에 바뀐 거에 따라서 어떤 각색이 들어가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데 혹시 이게 스포일러에 해당이 되면 이 얘기를 조금만
소개만 해주시고 뭐 다른 이야기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원작 작가님이 여기 대본에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사로. 그래서 혹시 그렇게 원작 작가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감독님과 원작자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글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작자가 19년도에 보셨다고 하셨나요? 예, 원작자분이 19년도에 쓰셨을 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양심과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해도 주변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그 자기가 내는 답은 없으셨대요. 그리고 나쁘게 살면 결국 돌아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서라도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웹툰을 쓰셨다고 했고, 그리고 감독님께 이제 원작과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연출하셨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은 아진이에게 감정을 몰입시킬 수 있는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심파가 되지 않고 최대한 궁금하고 스릴 있게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하셨고요. 원작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감독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은 백아진이 마냥 악녀로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감독님의 말씀으로는 원작보다 더 백아진을 힘들게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원작자분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백아진이고 백아진의 캐릭터거든요. 백아진의 캐릭터를 가장 자세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감독님과 공감을 하면서 또 이제 유정 배우에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원작자분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원작자분을 모셔와서 같이 각색에 참여를 시켰죠. 예. 그 휴대폰 되게 탐나네요. 혹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더 있으면 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쪽에 계신 분 좀, 네, 그분 저분은 계속해서 손을 드시는데 좀 질문을 받아주세요. 맞아요.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주는데요. 네, 받아드릴게요. 네, 질문하세요. 피디님한테 질문하세요. 저는 영명지인데요. 영대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솔직히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원작 웹툰을 봤는데 후기에 준서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라는 후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두 분은 약간 목적성 있고 가는 방향이 직선이라서 좀 유추가 됐는데 준서는 이제 서포터를 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마냥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고백을 하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영대배우님이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랑 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준서라는 캐릭터가 저도 일단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 기준점을 놓기가 참 애매했어요. 이제 제호 같은 경우에는 아진이를 향해 맹목적으로 다 이렇게 향해가는 인물이고, 근데 준서는 자기만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가면서 아진이를 도와주거든요. 아진이가 이제 조금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는 붙잡아 주려고 했던 그런 캐릭터였고, 아진이를 사랑하지만 아진이를 위하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어떤 준서만의 또 다른 그런 이제 길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길을 아진이랑 함께 걸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아진이를 위하는 거는 제호만큼이나 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또 이제 갈등이 많아져요. 그런 부분에서 아진이와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재밌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 꼭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자가 있었을까요?
계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는 김영대 배우님 팬인데 질문은 배우님 네 분한테 다 드리고 싶은데 그 교복핏이 굉장히 다들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 교복핏을 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고딩 시절에 아진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조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베프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지 본인들이 그러셨을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교복핏을 내고 싶으신지 앞으로는 향후 얼마나 더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걸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복핏 일단 저희 교복이 되게 청량하지 않았나요? 되게 조금 다른 학원물들과는 다르게 조금 좀 청량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요점이 뭐죠? 교복을 얼마나 입을 건지. 교복을 예쁘게 입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거나 관리하신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오히려 교복이 되게 오버사이즈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관리 안 했던 것 같은데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고 촬영했습니다. 언제까지 교복 입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뭐 이제 뭐 얼굴이 허락할 때까지는 요즘에 CG 작업도 잘 되니까. 평생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셨어요. 뭐였죠? 글쎄요, 저도 아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이제 성희가 반에서 이제 막 난리 칠 때 저희 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장면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제호까지 들어와가지고 되게 못된 머리 좋은 못된 아이들의 작당머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우정일지 아니면 사랑일지 저는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학창 시절 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저희 그 교복 자체는 저희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사실 감독님과 이제 의상팀과 이제 미술 감독님께서 많이 그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셨고 거기서 감독님이 아무래도 1화에는 모두가 교복을 내내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문을 여는 옷인데 어떤 디자인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감독님.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핏의 교복을 저희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입었을 뿐이고요. 저도 허락이 되는 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면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진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학창 시절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실제로 한번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 의견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CP님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 결국에는 누가 아진이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많은 인간의 감정들과 상황들 가치관들 이 여러 가지로 저희 말고도 다른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실제로 아진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정말 무섭겠죠. 정말 무섭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모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반감하기보다는 좀 맞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교복핏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 진짜 가장 많이 신경 썼고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그 레드카펫보다 더 신경 썼어요. 뭐 하셨는데요? 일단은 잠글지 말지, 바지를 몇 통으로 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셔츠를 풀었으니까 안에 이너를 뭘 입을지
그래서 실제로 인어를 제가 원래 입던 옷들을 막 가지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신었던 신발 들고 가고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진이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저는 무조건 거리두죠. 만약에 아진이 같은 친구가 저한테 학교에서 도나 안녕 하면은 안녕 매점 이럴 것 같아요. 네, 좀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대답을 저희는 듣고 싶어요. 이경규는 네. 아지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실천하셨죠? 아진이 같은 친구를 만나는. 아진이가 그러잖아요. 너 같은 애는 영화에서 보면 바로 죽었을 텐데 현실이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눈 마주치는 순간 미안해 이러고 아마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영 이제 아진이와의 눈 맞춤은 없는 걸로 하면서 조용히 잘 지냈을 것 같고요. 이경이는 그리고 또 교복은 정말 저도 학생 역할을 몇 번 해봤는데 입었던 교복 중에서 정말 제일 뭔가 입어보지 못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허락만 된다면 오래오래 교복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산통을 깨는 것 같지만 저희는 시간이 다 됐다고 눈치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를 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친애하는 X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11월 6일 티빙에서 런칭을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입소문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얼마나요? 네, 느끼신 만큼 마음에 안 드셨다면 마음에 안 드신 그런 이유나 후기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지만 볼 거다, 나오면 볼 거다를 꼭 덧붙여 주시고요. 재밌게 보신 만큼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어제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무대가 되게 재밌었는데 후반에는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꼭 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X 11월 6일 오직 티빙에서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회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살고 계셔서 오늘 보러 와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뒤로 갈수록 정말 멋진 배우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정말 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 인사하고 나서도 기사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캐릭터들의 미래가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도 합니다. 11월 6일이고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찍으십시오. 여기도 와주세요. 아궁빠 얼굴부터 재밌어요. 감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